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 방송 서울특파원 정용주입니다. 지난주 줄탄핵이 연속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의 소식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권은 일제히 조폭식 협박과 천박한 정치를 그만하라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 소식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현 국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 중심으로 한국 정치를 바라다 보면 이게 국회 내란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22대 국회가 지금 성립되고 8개월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야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렇게 해서 그 목표가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모든 민생 법안도 실질과는 동떨어진 인기 영합적인 민생 법안을 마구잡이로 생산해내고 하는 국회 내란 행위고 결국은 이러한 혼돈 끝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1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는 정부나 대통령 권력이 강하거나 비대해져서 거기에 저항하는 시위나 항의가 크게 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정부나 대통령 쪽에 있어 왔다고. 그래서 4.19도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 권력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87년 60항쟁도 결국 50의 전두환 정권의 권력의 강성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 6공화국 체제 87년 60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이르는 이 기간을 우리가 6공화국이라 한다면 6공화국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안 드러났었는데 결국 정부 대통령과 국회와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문재인 정권 이래에 이재명 등극 아까 말씀드린 이 시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국회가 이게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국회 내란 상태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고 있는데 나는 진작부터 LA 방송에서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전서부터 국회 내란 행위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정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삼스럽게 그러면 이 도대체 정치란 게 뭐냐? 도대체 정치란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여기저기 그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 찾아봤더니 함재봉 교수라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은퇴한 분인데 그 양반이 역사, 정치, 근대사, 근대정치 여기 아주 책도 많이 내고 한 분인데 이 양반의 그 특수한 강의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이 정치라고 하는 어원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테리아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의 어가 정치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예술적인 것이 말하자면 정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또는 라틴어로 폴리틱스를 정치로 번역한 거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일본 사람들이 한자 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이걸 폴리틱스, 폴리테리아를 정치라고 번역을 했어. 한자로. 그러니까 이 한자를 정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새겨서 파자를 해가지고 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예, 바른 회초리를 써서 다스린다. 예,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한자 문화권에서는 폴리틱스를 이게 정치로 번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어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하고 사실 근접한 그런 개념인데,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중국도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공산당 일당 독재지. 예, 그 일본만 뭐 그냥 내각 책임제 좀 제대로 되고 있는 편인데, 예, 한국에 와가지고 G7 국가에 등극한 이 나라에서 육공화국 체제 아래서 지금 드디어 이게 말이지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 예, 그 정치 원뜻이 훼손돼 버렸잖아요. 예, 이거 예, 정치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예, 그런 것이 이 헌정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가 뭐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을 생각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원래 뜻에 합당하도록 복원시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인식하고 예, 그리고 노력해야 할 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국론 분열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헌정사보다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예, 그 해 12월 초순에 예,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른바 이게 삼상회의, 세 나라의 외무상회의, 예, 삼상회의에서 예, 조선을, 그때는 용어가 조선이었다고, 예, 조선을, 그러니까 한국을 신탁 통치 아래 두자. 예, 그가 그 기간은 정하지 않고 말이지. 예, 기간은 정하지 않고 적어도 뭐 5년이나 10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탁 통치 아래 두자는 삼상회의에 결의가 있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 와 가지고는 예, 이게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을 만큼 미개한 민족이냐 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래 갖고 신탁 통치 반대 열기가 고조되고 예, 또 거기에 대응해 갖고 이게 신탁 통치 찬성한다는 열기도 또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예, 예, 신탁 통치 반대는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주동이 되었고 예, 신탁 통치 찬성은 박은영 등 남로당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좌우가 극렬하게 대립됐고 예, 그래야 그게 정부가 수립될 때도 좌우 대립이 뭐 제주 4.3 폭동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같은 거로 나타났고 예, 그리고 또 6.25 전쟁도 결국 좌우의 싸움이 되어버려 가지고 예, 그래가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예, 이번에 이 탄핵 사건에 접해 가지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 탄핵을 반대하는 쪽 이게 이 5개 집회에서 이 대결하고 있는 규모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져 가고 있어. 처음에 탄핵 반대 열기가 굉장히 세져가 광우이나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장악 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니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탄핵 찬성파들도 다시 그게 대응하는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규모 면에서는 탄핵 반대 쪽이 많지만은 이게 전 국민의 뜻을 예, 이게 반으로 갈라놓은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탄핵 찬성한다, 내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견 표시를 안 하면 네, 중간지대 회색 분자로 오인될 수 있을 정도로 이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신탁 통치 찬성 반대 때 못지 않는 탄핵 찬성 반대로 국론이 분열돼 있다. 예, 아주 심각하다. 이 국론 분열이. 예. 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탁 통치의 그런 어떤 분열 상태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 기각 또는 인용, 그 후에 많은 후유증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오늘날 이 사태의 발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21대, 아까 말씀드린 21대 국회 후반부와 22대 국회 들어오서 이 기간 동안에 예. 그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취임한 3년 전 5월 10일 이후에 예. 탄핵 발의가 29건, 특검은 뭐 수십 건이나 되고 민생 법안도 전부 인기 법안으로 그렇게 해서 민생의 진실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를 내란 상태로 몰아넣은 그것이 나는 빌미가 돼가 예. 그게 대응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도 이르게 돼 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다. 그리고 크게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면 대규모 찬성 반대 집회가 안 일어났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도 큰 사법부의 일부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그것이 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 전통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이 사건을 두고 예. 국론 분열이 이게 찬탁 반탁 때보다도 심각해질 그럴 우려가 왜 생기느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구조적 편파성 예. 그리고 심리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네. 탄핵 반대 열기가 이게 아주 고조됐고 예. 또 그다음에 탄핵 찬성하는 쪽은 처음에 그래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나 그 성격으로 봐가지고 이건 반드시 탄핵은 찬성할 것이다 라고 믿어왔는데 예. 반대 열기가 고조되니까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막 밀어붙여가지고 예. 3월 20일 이전에 윤석열 탄핵을 결정하리라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 이재명 강경파 쪽에서는. 예.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예. 탄핵 각하 기각을 도모해야 된다는 재판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으니까 예. 이게 선고일자도 자꾸 미루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러다 보니까 탄핵 찬성파 쪽의 이게 장외 집회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공정하다. 예. 구성이 객관적이다. 이러면 찬성이고 반대 쪽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이런 열기가 고조됐고 그래서 주요 언론사의 사설에서 양쪽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라고 하는 것을 어제 오늘 계속 사설이나 논평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승복한다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절차의 공정성이 이런 게 명백하는데 그래갖고 그것을 탄핵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승복하겠냐 이런 마음이고 예.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해야 하는 쪽은 무슨 소리야 이게 윤 대통령이 말이지 계엄 선포해갖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로 그럼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게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 이걸 기각한다든지 하면 이 탄핵 찬성파들이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양쪽이 각각 그런 이유 때문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그 선언을 못하고 있다. 그걸 못하는 것만큼 이 사태가 심각하다. 예. 이 분열 정도가 심각하다. 이 분열 정도가 45년 12월의 신탁 통치 찬성 반대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예. 그래서 큰일 났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민간 국가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놀라거나 이걸 허둥댈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 우호 국가 중에서도 이건 에너지 관련 이제 그 스파이 행위가 일부 있었다는 그런 것이니까 이게 우리 국가의 기본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때일수록 예. 이게 국가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이 탄핵 파동으로 지금
12월, 1월, 2월, 그 3월 지금 하순회까지 이렇게 100일 이상 혼돈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국민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예.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만 있었다 하더라도 잘 대응을 했을 텐데 예. 이 야당이 한덕수 총리까지 날려버리고 예. 대행의 대행 체제가 돼 있으니까 예. 이걸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뭔가 빨리 정상화돼야 되겠다. 예. 이런 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